오늘 그 추미애 장관 사실 뭐 인사는 대통령이 한 거죠. 추미애 장관은 그렇죠. 제청을 한 거고. 네. 네. 어쨌든 그 인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말들도 많고. 네. 네. 김태현 변호사님 청평부터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참 이런 얘기를 사실 혼자 나와서 하는 게 좀 부담돼요 오히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의견을 반대되는 분들이 있어야 그래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물도 좀 타고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취사에서 들으시는데 이건 네. 개인 의견만 말씀드려야 되니까. 뭐 어떤 얘기를 하시든지 제가 반대해 볼게요. 네, 개인 의견 전제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아주 그냥 완화해서 말씀드리면 네. 모든 언론에서 대부분의 언론에서 뭐 진보 언론 보수 언론 막론하고 헤드라인 이렇게 뽑고 있지만 윤석열 사단의 와해. 해. 더 나아가면 좀 더 자극적인 용어를 쓰면 대학살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조선일보가 대학살이라는 표현. 네. 학살이라 그랬나? 그냥 네. 학살이라고 네. 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진보 언론 쪽에서 좀 와해라는 표현. 학살보다 좀 톤도 낮춰서. 그러니까 어찌됐든 공이 윤석열 총장의 수족이 다 잘려 나간 거죠. 네. 그건 이제 겉으로 나가는 결과고.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이제 보면은 법무부의 보도자료 보면 원래 이제 모든 보도자료에 좋은 얘기만 있습니다. 네. 거기 뭐 무슨 얘기들이 있냐면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그다음에 형사 공판 등 민생 업무를 잘하는 사람 우대했다. 그러니까 사실 특수나 공안은 민생과 관련 없으니까 일반 형사부 우대했다. 네. 그다음에 특정 인맥에 따른 것들을 좀 배제했다. 뭐 그럼 거기 보면 윤석열 사단의 라인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라인을 더 쳐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나와요. 사실은 보면은 지난 7월에 있었던 검사장 인사에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라서 완전 각계약진한 건 맞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때는 놀랐죠. 요번에도 많이 놀랬지만 그때도 많이 놀랐어요. 물론 사실 네. 현 정부 들어서 윤석열 당시 검사를 중앙지검장 임명하고 검찰청 간 거 다 파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근데 하고 지난 7월에 있었던 검사 중에서 헉 소리 났거든요. 이번에도 헉 소리 났어요. 그러면 만약에 좋게 표현해서 지난 7월에 윤석열 사단이 너무 각계약진을 하고 네. 특수통들 특히 윤석열 총장과 손발을 맞췄던 사람들이 요직에 다 간 게 그게 잘못돼서 이번에 바로 잡는 거라면 네. 그럼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그때랑 지금 다른 게 뭐냐라는 거죠. 그때는 윤석열 총장을 믿었는데 지금 못 믿겠다.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적폐 수사를 잘해서 네. 윤석열 총장이 괜찮은데? 윤석열 총장 한동훈 부장 윤석열 한동훈 라인 이거 적폐 수사에서 전 정권의 대통령 2명의 대법원장 다 들어갔어? 괜찮은데? 하고 쫙 끌어올렸는데 6개월 칼을 쥐어줘 보니까 칼을 거꾸로 쥐네? 이제 우리한테 직접 들어오네? 안 되겠다 날려. 이건지. 네. 이걸 묻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청와대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검찰 개혁이 추진 중이잖아요.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그렇죠. 1호 공약이니까 공수처도 나가고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도 곧 이제 통과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와대나 그쪽 시각으로 보면은 이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손을 봐줘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지 그런 않을까요? 측면이 있는데 근데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법사항인데. 그렇죠.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고 하면 검찰보다는 야당이 저항한다고 하는 표현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건 법으로 통과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검찰이 이제 국회 가서 로비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뭐 공수처 다 통과됐죠. 예. 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야당이 반대를 하겠지만 통과가 될 수밖에 없죠. 구조상. 네. 옳고 그런 걸 떠나서 현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책이라고 보기에는 인사폭이 너무 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보면은 작년 7월에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입니다. 지금 사실 조국 전 장관 수사로 난리가 났잖아요. 올통 그 찬반 갈라지고. 근데 정경심을 구속되고 했는데 보니까 다 무죄 나왔어. 그럼 문책할 수 있죠. 그때는. 어쨌든 그렇잖아요. 이런 인사가 있더라도 빠르고 내년 7월에 그러니까 원래 대개 검사장 1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7월에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면 대통령 임기도 시작도 12월이 아니라 선거도 5월에 있어서 모든 그런 게 좀 틀어진 건 있는데 어쨌든 1년 됐잖아요.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럼 내년 7월 또는 한 번 더 해가지고 그다음 올해 7월 또는
내년 2월에 해가지고 네. 검사장이 그 실질적인 임기도 1년 정도 보장을 해주고 나서 교체를 하면 나름 명분이지. 야, 어떻게 특수통만 다 해먹냐? 너도 지방 좀 갔다 와. 원래 경향교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게 될 건데 지금 6개월 만에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중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이 네. 지금 진행되는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네. 요게 이제 많이들 관심 갖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는 마무리됐다고 대충 보고. 그건 마무리된 거죠. 기소됐어요. 지금 뭐 이제 하명 의혹 사건. 제일 중요한 그거잖아요. 네, 그거하고 유재수 관련 사건. 요게 뭐 차질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보면 이제 오늘 보니까 제가 아침에 주요 일간지들 사설을 쫙 스크린하고 왔는데 네. 대부분 보면은 그건 공통돼도 수사는 보장돼야 된다. 그거는 네. 한겨레 경향 뭐 조선 뭐 다 비슷해요. 네, 뭐 그 보수 언론은 부분은. 당연히 네. 그럴 거고 이제 진보 언론의 한계랑 경향까지 야 수사는 법무부와 청와대가 뭐 인상 그렇게 했다 쳐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면 안 돼. 그렇죠. 공정한 수사는 이건 보장해줘야 된다는 게 이제 사설의 결론이거든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네. 얘기예요. 근데 이제 수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는 이제 뭘 보셔야 되면 후속 인사.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실은 한동훈 부장이랑 검사장이랑 박찬호 검사장은 보고를 받고 지휘하는 사람이지 실제 피의자 신문하거나 이걸 조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 담당하고 있는 예를 들면 동부의 유재수 건하고 동부의 부장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네. 그 다음에 이 중앙에서 울산 거 하고 있는 김태현 공공형사부장 같은 부장 인사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울산 거 수사하고 있는 김태형 부장 같은 경우 작년 가을에 간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네. 한동훈 부장이랑 박철호 검사장 가면서 그러면은 일선 부장들 되게 2년 텀으로 돌려요. 네. 그럼 6개월 됐는데 거기서 뺄 거냐라는 거. 그 인사를 보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거고. 부장 인사를 한번 보자. 네. 네. 실무진들 인사를 네.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실제로 검사는 다 검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체됐다 칩시다. 해오던 게 있는데 나는 여기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 그때 덮을래. 이건 안 돼요 본질적으로. 예. 본인들 기본적인 정의감 기본적인 검사로서의 그게 있기 때문에. 다만 속도와 강도는 좀 늦춰지고 강도는 알겠습니다. 약해질 수는 있죠. 윤석열 총장 사퇴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총장 생각하세요? 내가 제가 사퇴 안 할 거고 하더라도 수사는 마무리 질 건데 수사를 마무리 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야 총장한테 직보해. 대검 부장이랑 중앙부장 건너 이거 있고 더 나가면 일각에서 나온 특별수사팀 구성 얘기 나오는데 오케이.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2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